개똥스타즈입니다. 자, 개똥스타즈는 유병장수의 시대에 맞추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70만 명이 늘었고요. 사망자는 15,00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확진자가 8,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어마무시한 거죠. 사망자 역시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작은 도시여서 4만 명이 조금 넘는데 3일이면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는 절대 우리 생활이 돌아갈 수 없다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많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둘 다 사람들의 생활에 질병 등 나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세균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 또 세균의 종류인데 얘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세균은 유해균도 있지만 유익균도 있답니다. 자, 바이러스도 6천여 종이 있는데 뭐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의학적으로 쓰이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1, 2% 정도만이 인간에게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얘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얘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세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크기가 차이가 나죠. 딱 보기에도 이렇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작아요. 작아서 발견도 훨씬 나중에 되죠. 그리고 얘는 10분의 1에서 세균의 1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로 이제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가장 바이러스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균은 생물입니다. 살아있죠. 하등 동물 취급받지만, 하등 생물 취급받지만 일단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일반 공기 중에서도 혼자서 에너지도 만들고 에너지를 쓰면서 자식들도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증식을 하죠. 자기 혼자서 다 합니다. 에너지 만들고 증식을 자기 혼자 다 해요. 거기에 비해서 얘는 무생물과 생물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공기 중에서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치즈,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죽은 소고기. 소고기는 원래 죽었나? 죽은 쇠고기. 얘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자, 소고기가 뭘 한다고 해서 살아나진 않죠. 근데 얘는 숙주 안에 들어가면 이 숙주의 복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를 복제를 해가지고 증식을 하죠. 공기 중에서는 증식을 못해요. 근데 숙주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를 복제해서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죠. 즉 숙주 안에 들어가면 생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특이하게 무생물이었다가 생물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죠. 물론 공기 중에서 무한정 살 수는 없어요. 일정 시간 내에 숙주를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이러스는 언제 발견되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세균보다 발견이 늦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쯤에 러시아 학자였던 분이 담배 모자이크병을 연구하면서 처음 발견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뭔가 새로운 거다라고 그냥 인식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담배 모자이크병을 연구하면서 담배 모자이크병을 앓고 있는 담뱃잎에서 추출을 해요, 물질을. 그래서 여과지에다가 먼지도 거르고 곰팡이도 거르고 세균도 거르고 걸렀어요. 그래서 다 걸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걸렀기 때문에 그 밑에 남은 거는 아주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질을 다시 담배잎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병이 안 생겨야 되는데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나 다 걸렀는데? 깨끗해져야 되는데?
왜 이게 남는 거지? 왜 질병이 없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 뒤로 연구가 계속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한 20, 30년 후쯤에 네덜란드 학자가 이거는 독이요. 이거 뭐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도 않고 이건 독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독이라는 어원을 가진 말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죠. 그 이후에 전자현미경이 나오면서 바이러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기 때문에 세균은 현미경으로도 일반 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 있지만 얘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 이게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어떤 구조로 생겨 먹었을까요? 자, 얘가 유전자 물질을 갖고 있는 애예요. 핵산이라고 해요. 핵산. 핵자가 들어가면 다 중요한 거잖아요. 핵 맛있어. 또 뭐 있나? 하여튼 뭐 핵자가 들어가면 왠지 중심에 있는 것 같고 왠지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얘가 그래요. 유전자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핵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백질로 여기 싸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와우!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죠. 구조가 단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복제가 쉽다는 말입니다. 복제가 쉽다라는 말은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증식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 결과는 48시간 내에 100배까지 늘어났다, 증식을 했다라는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핵산, 이 핵산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자, 살펴보면 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바로 DNA와 RNA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드라마에서 근데 맞아 하나도 안 닮았더니 유전자 검사할 때 그때 또 유전자 검사했네? DNA 검사할 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뭐 DNA가 뭔지 RNA가 뭔지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는데요. DNA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듯이 이중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중 가닥은 똑같은 유전 물질이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가닥에 변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가닥을 보면서 그걸 복구할 수가 있어요. 안정적이에요. RNA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듯이 단독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닥이 한 가닥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이가 생길 경우에 이거를 보고 고칠 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변이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바이러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현재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영국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뭐다? RNA 바이러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골치 아픈 애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저는 댓글을 꼭 봅니다. 가끔 기자들보다 댓글 수준이 높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보는데 어떤 기사는 보면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고 어떤 기사는 보면 변종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맞는 표현인가? 변이 아니야? 변종 아닌 거 아니야? 변종은 완전 종류가 다른 거 아니야? 메르스 바이러스랑 사스 바이러스랑 코로나19랑 다르듯이 이런 게 변종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여기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얘기했는데 내가 못 들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주저주저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변이를 쓰든 변종을 쓰든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변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식백과사전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 변종은 그냥 변이를 포함하는 그냥 단어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있어서 변이를 써도 상관없고 변종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바로 변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변했다라는 거죠. 원래 있던 거에서 변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해야 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